안녕하세요. 공작기계용 캐드와 캠을 소개하는 이한입니다. 밥-캐드캠 오늘 시간은 작업 환경 설정을 통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작업을 위한 다양한 설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밥캠은 저 이한이 사용하고 있는 환경 설정이며 여러분은 이보다 더 입맛에 맞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답니다. 자, 처음 밥캠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면 이런 화면을 보시게 되는데요. 자, 시작하기, 즉 처음 사용자를 위한 따라하기가 항상 나타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걸 끄기를 원한다면 이 버튼을 체크해 주세요. 그럼 빠지게 되게 다음부터는 보여지지 않겠죠?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따라하기의 요걸 선택하고 얘를 눌러주면 이 샘플이 딱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웹브라우저가 열리면서 지금 현재 따라하기에 대한 이러한 단계를 이렇게 표현해줘요. 이게 필요하지 않다면 X 눌러서 닫으시면 되고요. 다음부터는 우리가 체크를 껐으니까 이게 나타나지는 않겠죠. 자,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캠 공정으로 가가지고 일단 이 트리를 열어놓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얘를 꺼가지고 이렇게 모델만 이렇게 보여놓고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일에서 설정으로 갑니다. 그럼 어떤 설정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닷캠에는 이렇게 세 가지 시스템과 기본 문서, 현재 문서 세 가지 탭이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시스템에서 일단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경로, 데이터 폴더가 있는 경로를 정의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형상, 캠 형상이 있는 폴더로 이렇게 경로를 정의해서 넣을 수가 있겠죠. 다음에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백업이나 또는 자동 저장 기능을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가 키보드에서 엔터라는 키가 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게 할 수도 있고요. 커셔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기능을 넣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마우스 휠을 올렸을 때 줌 확대되는 기능을 반대로 하고 싶어요. 그때는 얘를 꺼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한 3D 마우스 장치를 가지고 계시다면 얘를 체크해 주시고요. 없다면 체크를 꺼주셔야 되겠죠. 자, 데이터 수집이라든가 브라우저에 관련된 부분. 자, 온라인 도움말을 우리 브라우저를 열어서 쓰겠다 했을 때 이걸 체크해 주시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가서 이번에는 어떤 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인터페이스 옵션에서 바탕화면 테마라는 게 있어요. 그죠? 저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블랙, 다크로 한번 선택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작업창이 이렇게 검정색 배경화면으로 뜨는 걸 볼 수 있었네요. 자, 저는 그냥 기본 오피스 블랙으로 적용을 해서 쓰도록 할게요. 자, 밑에 이제 선택 체크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에 지금 선택 도구들이 있죠. 선택 체크 도구들인데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전체를 선택하거나 전체 선택 빼기를 하거나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도구들을 하단으로 배열할 수도 있어요. 하단으로 이렇게 적용해보면 하단에 내려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왼쪽에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왼쪽에다가 놓고 쓰겠습니다. 자, 또한 밑에 보면 트리 공정에서 더블 클릭 했을 때 편집으로 갈 건지 또는 접기, 펴기를 할 건지를 할 수 있는 이 트리 공정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이 캠 공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트리를 더블 클릭했을 때 바로 편집 창으로 갈 건지 아니면 펼쳤다, 접었다 이런 식으로 쓸 건지를 정의하는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편집 이렇게 쓰시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스템에 캠으로 가서 캠에 캠 공정 플라이아웃 활성화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화살표 두 개가 있는데 요게 보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얘를 눌렀을 때 플라이아웃, 그러니까 뒤에 내용을 보여줄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하는 건데 빼고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없어졌죠? 그럼 깔끔해지긴 하지만 바로 나오진 않고 창이 떠서 보여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에 보면 뭐 보고 느끼기, 공구 경로 미리 보기라는 게 있죠. 요게 확장형과 클래식.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게 요게 확장형의 모양이고요. 클래식은 이전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모양.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확장형이 더 마음에 드네요. 자, 눈 고정 위치. 자, 여기에 이 눈 모양이 보이죠? 이 눈 모양의 고정 위치를 왼쪽으로 놓을 건지 또는 오른쪽으로 놓을 건지. 저는 오른쪽이 훨씬 좋아 보이네요. 왜냐면 깔끔하니까. 자, 그리고 NC 포스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 NC 코드를 출력을 할 때 그 사용 글꼴을 여기서 정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밥캠은 요거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요걸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유니코드 MS라는 걸 강력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 유니코드는 전 세계에 있는 언어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한글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도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모든 그 문자에서는 글꼴에서는 요걸 쓰시는 걸 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뮬레이션 검증이라는 게 있죠. 요거 뭐냐면 윈도우 창 포함. 이게 좀 말이 지금 그런데 여기 이 시뮬레이션 버튼을 눌렀을 때 새로운 창을 띄워서 시뮬레이션 창을 볼 건지 아니면 현재 작업창 안에 이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볼 건지 정의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창 안에 포함이라는 걸 선택해서 쓰는 거를 좋아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니터가 2개가 있다면 분리해서 따로 쓰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작업 공정에 대한 이름인데요. 형상 이름을 표시할 거냐, 작업 형상을 표시할 거냐 말 거냐, 그건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작업 공정 탭을 눌렀을 때 거기에 작업 공정을 표시할 건지 말 건지를 이걸로 체크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뭐 저는 굳이 딱히 필요하시면 이렇게 적용해서 쓰셔도 되고요. 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 리본이라는 건데요. 자, 지금 현재 우리 상단에 보면 리본 그 도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리본 도구들이 있는데 이거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럼 이 순서가 바뀌겠죠. 그죠? 리본 탭 순서가 바뀔 거고요. 이 탭 안에 내가 새로운 객체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선택해서 추가하거나 여기 있는 걸 빼거나 이렇게 해서 정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더라. 뭐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설정해서. 자, 근데 뭐 이건 그렇게 크게 바꿀 필요는 없이 그냥 그대로 써도 뭐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 정의 단축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 작업을 할 때 단축키를 컨트롤 N이 아니라 요 제거하고 다른 걸로 쓰고 싶어요. 예를 들어 뭐 컨트롤 K라고 쓰고 싶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확정을 누르게 되면 K로 바뀌게 되겠죠. 자, 주로 이제 단축키 기능들은 컨트롤이나 또는 Alt나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조합해서 사용하는 거를 적용되게 되어 있어요. 뭐 이게 기본 디폴트 값을 받고 싶으면 전체 초기화하게 되면 원래 있던 초기화 값으로 다 바뀌겠죠. 그죠? 요 뒤에 숨어 있네요, 이게. 그냥 닫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스템에 있는 전체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었고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기본 문서와 현재 문서가 어떤 건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현재 문서가 이제 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현재 문서라는 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작업하고 있는 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들이에요. 현재 작업하고 있는 거. 자, 그럼 기본 문서는 뭐냐면요. 새로운 문서를 내가 여기서 불러오겠죠. 새로운 문서를 싹 불러오게 되면 그때 어떤 조건 값들을 설정해 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본 문서에 가가지고 일단 기본 문서에 가서 단위 또는 작업창, 캐드, 치수, 화살표 요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문서에서 바꿔가면서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위에서 내가 이 작업을 할 때 일단 밀리미터 쓸 거야. 그죠? 그리고 기본 좌표는 XYZ인데 뒤에 소수점은
나는 1000분의 1만 쓰면 돼.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작업창에 가셔가지고 이 배경화면, 여기에 배경화면을 요거를 눌러서 원하는 걸로 정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눈금자라는 거 있죠. 이 눈금자, 여기 눈금 보이죠? 이 눈금자, 이걸 의미하는 건데, 자, 얘를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체크를 빼고 적용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눈금자가 빠졌죠. 나 좌표계도 보기 싫은데 적용하면 좌표계도 빠지는 걸 볼 수 있네요. 나 다 볼 거야. 그러면 두 개 다 선택하시고 적용 누르시게 되면 눈금자와 좌표계가 다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이 눈금자의 개수를 여기서 정할 수가 있는데 이 눈금자 하나가 10mm예요. 근데 이 개수를 한 개가 10mm 단위니까 나 그냥 10개만 보고 싶은데 그럼 10이라고 입력하시고 적용을 누르게 되면 10개만 표시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시고 우리가 쉐이딩, 3D 모델 같은 거 불러왔을 때 이 쉐이딩의 양, 그 다음에 와이어프레임의 품질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정할 수도 있고요. 솔리드 모델을 불러서 와이어프레임, 외곽선만 좀 두껍게 할 수도 있고 밝기를 이걸로 더 정할 수도 있겠죠. 그럼 외곽선만 더 두꺼워지니까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평면 UCS가 XY는 나타나지 않는데 뭐 YZ라든가 다음에 XZ 이런 거 평면 보일 때 이 투명도를 이걸로 이렇게 조정해서 낮춰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직교 보기라는 건 원근감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멀리서 사진 찍듯이 보고 싶을 때 그 양을 조절하는 거고요. 뭐 기본 디폴트 값은 100인데 그냥 그대로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 밑에 선택인데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이 화살표의 끝부분 있죠. 이 끝부분에 뾰족한 지점의 거리, 반경을 갖다가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걸 뭘로 하냐면 이 선택 영역이라는 걸 하는데 작으면 작을수록 더 가까이 가야 되니까 선택하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이럴 때는 그냥 저는 최고 끝까지 갖다 놓고 적용을 해서 쓰는 쪽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되더라. 자, 그리고 캐드에 가가지고 우리가 캐드에 대한 정밀도, 다음에 연결 정밀도 0.02 이렇게 이제 소수점 빼고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증분도 그냥 3이야, 다음에 1이야 이렇게 주시면 뭐 무난하실 것 같고요. 다음에 문자 사용할 때 요거 RER 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유니코드 MS라는 걸 쓰면 좋더라. 자, 우리가 선 그리거나 점을 그릴 때 이 점의 모양, 종류를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요게 컷의 모양은 아니고요. 점의 모양이에요. 저 그냥 이걸로 그냥 추천해 드리고요. 크기만 좀 한 3 정도로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자, 치수에 가셔가지고 치수에도 마찬가지로 치수를 만들 때 우리가 문자를 선택할 수 있고요. 보조 치수선, 뭐 도형에서의 거리 뭐 적당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살표에 가서 화살표도 내가 어떤 거 사용할 건지 정의해 주시고요. 길이는 좀 긴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길이 3에 넓이는 뭐 1 아니면 1.5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필요에 따라 이렇게 바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캠 공정에 가서 우리가 캠에서 만약에 2D인 경우에 정밀도를 얼마로 할 건지, 내가 3축 가공에서는 정밀도를 100분의 1, 선반에서도 그냥 100분의 1 줄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건 뭐 가공물, 다음에 고정그 지그죠. 그 지그 같은 거 시뮬레이션 검증할 때 정밀도 얼마 정도를 이렇게 적용해서 쓸지 이렇게 해주시면 나머지는 요거 그냥 있는 그대로 정리해서 쓰시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문서에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정의해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요거를 기본 문서로 싹 옮길 수도 있어요. 자동으로. 어떻게? 자, 현재 문서에서 정의한 값 그대로 얘를 눌러주세요. 얘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면 지금 말이 좀 다른데 기본값의 적용, 이게 기본 문서의 복사 넣기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기록된, 그러니까 설정한 것들이 모두 기본 문서로 싹 넘어가더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본 문서에서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요. 만약에 여기는 1, 여기는 11 이렇게 정해놨어요. 여기에 있는 기본값을 현재 문서로 옮기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 현재 문서에 복사하기 이렇게 넣으면
현재 문서에 가보면 캠에 이렇게 바뀐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 문서에 가서 다시 수정해서 얘는 100분의 1, 얘는 0.003 이렇게 주고 현재 문서에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바뀐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닷캠에서 환경 설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게 이렇게 보여졌는데 어때요? 좀 멋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렸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최적의 작업 환경을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